바이오의 봄은 올까요? 연초부터 증권가에서 가장 유망하게 봤던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바이오입니다.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된 봄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제 바이오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도 굉장히 냉정해졌습니다. 이런 투자자들의 시각에 눈높이에 또 맞춰서 바이오주들이 부합해 줄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그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인플바이오 이혜진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글로벌 금리 인하기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와의 연동이 가장 큰 섹터가 바이오잖아요. 맞습니다.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가져도 될지 2018년의 대세 네. 상승장 재현될까요? 포인트는 금리에만 기대지 않는다는 거죠. 과거에는 금리가 떨어지면 바이오는 오르고 금리가 올라가면 바이오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그거는 맞을 수도 있고 또 전적으로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충분히 바이오가 떴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펀더멘털 요인이 금리 상승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거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임상, 2상, 3상 진입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뚜껑을 여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건 네. 무엇을 뜻하냐면 금리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자체 성장 동력으로 충분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있다. 만약에 금리가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굉장히 더 좋을 것이고요. 아스코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임상종양학회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유망 기업에 대한 내용들 조금 더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주목할 만한 몇 개 업체들이 있습니다. 아스코에서 발표한 기업들인데요. 네. 아스코가 중요한 이유는 항암에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 이제 결과들을 발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암이 전 세계 글로벌에서 가장 연구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분야고 투자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도 많은 거죠. 이중항체 치료제를 개발하는 ABL 바이오 같은 경우 이 회사는 최근에 41BB라는 이중항체 그러면은 두 개의 타겟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암세포를 잡고 네. 한쪽으로는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얘가 바로 너가 공격해야 할 대상이다라고 해서 한쪽 손에는 공격수인 T세포를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시켜주는 리가제다 연결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이번에 여러 암종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 1상 중간 데이터를 발표를 했고요. 주목할 만한 것은 최종 이제 최적 용량 5mg에 대해서 결과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리가캠입니다. 리가캠은 ADC 그러니까 항체에다가 약물을 결합한 그럽니다. 그래서 주로 이러한 그 치료제들이 타겟을 암이라는 그 타겟을 정확히 찾아가도록 최근에 연구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항체라는 놈이 이제 암세포를 찾아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약물을 달아서 바로 암세포를 공격하는 게 ADC인데요. 이번에는 ROR1이라는 그 암세포 표면에 나와 있는 표식, 나는 암세포다라고 이제 표식이 되어 있는 그 ROR1을 타겟팅하는 이 ROR1은 ABL 바이오에서 이제 가져온 거고요. 그 다음에 ADC를 만드는 그런 기술은 리가캠 바이오 그리고 임상은 두 군데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들은 시스톤입니다. 시스톤이 개발하고 있는 그런 치료제거든요. 이번에 임상 데이터들을 발표를 했고요. 네. 림프종하고 고형암에 대해서 치료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용량 레벨 9까지 했을 때 림프종 계열에서 경쟁사 대비 경쟁력이 있다 이런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제 ABL 바이오 대표께서 시스톤 좀 전에 말씀드린 네. 55001이라는 이 ROR1 ADC에 대해서 그 일정에 대한 가이던스를 주셨어요. 그래서 임상 1상 이제 진행을 이제 한 건데 중간 데이터인데 네. 올해 말까지 확증적 그 임상에 진입하겠다. 그러니까 일정 대비해서 굉장히 좀 빠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가캠, ABL 바이오 이렇게 좀 주목할 만하고요. 네. 그 다음에 네오 이뮨텍이라는 회사는 인터루킨 7이라는
물질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공격수인 T세포가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 되는 증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는데 그 숫자를 늘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병사의 숫자를 늘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 가장 유명한 약이죠. 키투르다라는 이 이제 약하고 병용 치료한 그런 임상 결과에 대해서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그 ORR이라는 객관적 반응률, 그러니까 암세포가 줄어드는 그런 이제 데이터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전에도 그렇고 그런데 이 암들을 보면은 췌장암이라든가 굉장히 치료하기 어려운 그런 대장암입니다. 그래서 일단 치료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전체 생존 기간이라는 환자가 오래 산다라는 그 측면에서는 이제 이번에 밝힌 자료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증명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또 한 가지 그 네오 이뮨텍이 발표한 자료는 이렇게 치료를 할 때 보다 치료가 잘 되는 환자하고 그렇지 않은 환자를 구분하는 그 기준이 뭐가 될까라는 게 이게 바로 바이오마커라는 건데요. 바이오마커를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잠재적인 바이오마커를 이제 찾아내는 임상을 따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 OS 전체 생존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관심 있게 향후에 나오는 데이터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유한양행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소세포 폐암에 대해서 뭐 많이들 알고 계시죠. 제일 가장 기대하는 종목이던데요, 증권가에서. 8월 이전에 신약 승인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데이터들이고요. 이번에 한 5개 정도 임상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위험 바이오마커. 그러니까 고위험 바이오마커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치료가 굉장히 더 어렵겠죠. 임상 결과에서 경쟁 대상이 오시머티닙 대비해서 이 렉나자 병용이 그런 그 다양한 바이오마커 군에서 전부 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그런 그 우위성을 보였다. 이런 점도 이제 치료제가 승인되었을 때 상업화에 굉장히 유리한 데이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6월에 이제 바이오가 좋을 거예요라는 이야기를 하는 많은 이 증권사 하우스의 시각이 아스코 말고도 바이오 USA가 또 있더라고요. 이 학회 모멘텀은 어느 정도의 주가 동력이 될까요? 최근에 그 대형주들, 소위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대형주들이죠. 시가총액 뭐 2~30조 원, 그다음에 60조 원대 이런 회사들의 주가들이 별로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상반기 이제 1분기 실적을 보면은 그렇게 나쁘진 않거나 아니면은 작년 대비해서 안 좋거나 이런 수준이거든요. 하반기에 좀 실적이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아스코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업체들은 덩치가 아주 크지는 않은 회사들이죠. 그래서 그 회사들이 하고 있는 임상 결과에 따라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은 지금 자기네들을 예를 들어서 미국에 열리는 바이오 USA에서는 대형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당장 뭔가를 이제 뚜껑을 열거나 결과를 발표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회사들을 광고를 하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 이 회사들이 자기네 회사들의 강점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열심히 알릴 테니까 그런 강점들이 아마 하반기에 더욱더 드러나면서 지금 낮아져 있는 주가에서 더욱더 모멘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불편했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바이오 투자자분들이라면 일정 부분은 우리가 감수하고 투자를 합니다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참 좌절스럽고 어려운 것 같아요. HLB 사태인데요. 조금은 일단락된 것 같은데 어떻게 신뢰 회복의 기간이 많이 필요할까요? 이제 회사에서 미팅을 가졌었죠.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알고 있는 항서제약과 HLB 사이에 그런 약간의 이견이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죠. 이렇게도 해석을 해보고 저렇게도 해석을 해보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이야기 듣는 그런 많은 전문가들도 또 의견을 보태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미팅을 통해서 정확한 FDA의 그
그런 의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아주 경미한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향후에 보완해야 되는 기간이 길어지냐 적어지냐죠. 그리고 검토하는 시간만 6개월이 더 걸리니까 기간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네.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이번 아스코에서 이제 치료 효과와 관련해서 리보세라닙이요. 네, 발표를 했죠. 그런데 이 전번보다 전체 생존 기간을 약간 더 좋게 개선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FDA 의사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한 것은 그런 해명들도 있었지만 아스코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면서 그 치료 효과가 괜찮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올라온 거죠. 지금부터는 아마 FDA하고 이제 정확한 미팅에 의해서 나오는 내용에 의해서 아마 주가가 행보를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조금 열린 결말인데 미팅이 언제 잡힐지 그건 아직 모르는 건가요? 그렇죠. 아직까지 해답은 그쪽에서 주지를 네.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이번 건이 이제 치료 효과, 그러니까 약물의 치료 효과와 관련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치료 효과와 관련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신뢰라든가 또 이런 분위기가 악화되거나 이런 게 확장되지는 않을 것이다. 자, 반면에 분위기가 좋은 쪽으로는 3월까지 고공행진을 보였던 이 새로운 제약 바이오의 대장이었죠. 네. 바로 알테오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알테오젠이나 리가켄 바이오는 기술 수출, 계약, 대형 호재가 나오면서 뭔가 주가가 이제 정말 그전과는 다른 클래스가 된 그런 네. 기분이 듭니다. 네. 이들 기업들의 향후 성장성, 지금 많이 올라왔다가 조정 구간인데 네. 주가 추이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들이 기술 수출한 부분들이 그냥 기술 수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그 마일스톤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수익을 내면 추가적으로 이제 수령하는 금액인 많습니다. 거죠. 예, 네네. 예. 그러니까 어떤 조건 여기까지 만약에 기술 개발이 된다 그러면 이제 얼마를 줄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FDA에서 신약 승인을 받으면 얼마를 주거나 아니면은 임상 1상에 성공한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를 주고 임상 2상은 우리가 가져와서 할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물들은 이제 뭐 가져간 회사의 것이 되는 거죠. 그들이 이제 연구 개발하고 그들의 그 이제 자산으로 그다음에 자금으로 연구 개발을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알테오젠이나 리가켄 바이오의 물질이면서 동시에 그들의 물질이 되는 겁니다. 알테오젠과 그다음에 이 리가켄 바이오, LCA84 같은 그런 물질들도 탐낼 만한 물질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그냥 뭐 갑의 입장에서 좀 보다가 그냥 돌려줄게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매출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되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절대 원래 위치로 돌아가기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 두 회사 상당히 이제 자금력까지 이제 갖추게 되면서 공격적으로 임상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어떻게 보면 올해가 자체 동력으로 성장하는 바이오의 원년이다. 그리고 몇 년 후면은 신약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물질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향후로 앞으로 2, 3년 가면서 더욱더 의미 있는 그런 바이오 물질들에 대한 네. 임상 결과 발표 많아질 것이다. 수급 재료도 있었지만 네. 그럼 추가적으로 지금 보는 건 네. 앞으로 주가가 더 상단이 열립니다에 있어서의 핵심은 어떤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네. 시작으로 지금 임상 개발 들어가 있는 물질의 결과도 되겠지만 이 지금 머크와의 네, 협력에 네. 있어서의 추가 포인트도 있을 것 같아서요. 미래에 머크하고 이제 계약한 그런 부분들도 많은 부분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만 원 정도에서 다시 바로 뚫지 못하고 조정을 받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저도 당분간은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지만 네. 상단이 조금 더 열릴 가능성은 어떤 측면에서 보셔야 하냐면은 이제 거래 상대가 지금 머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머크가 자체 임상했던 자체적으로 이 피하 주사 제형을 임상하던 것이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알테오젠의
어떤 교섭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해졌다라는 것이고요. 더 유리해졌다. 네, 두 번째는 SC 제형의 이 피하 주사형에서 SC 제형으로 네. 빨리 넘어가야지 알테오젠에 유리한데 네. 그 속도가 좀 더 빨라질 것 같다라는 거고요. 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미국에서 아주 그 블록버스터들 급에 아주 많이 팔리는 그런 치료제들이 IRA 감축 그 법안에 의해서 네. 약가 인하 협상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피하 주사형으로 만약에 신약으로 승인이 되면서 이제 그 약가 인하 대상에서 회피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가치를 굉장히 높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박스권을 정해놓고 일정 부분 하락할 때마다 매수하는 그런 전략은 대단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